이게 되게 문제인 게 아예 안 하더라고. 근데 완전 제일 중요해요. 영양제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탈모 전용 샴푸들 이렇게 딱 보면 대부분 안 빠지는 성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걸로 마사지 하는 법을 살짝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 두 가지만 잘 해줘도 머리카락 빠지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모발이 조금 굵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탈모 관리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발이 굵어지게끔 하는 거를 같이 병행해줬을 때 시너지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발을 좀 굵어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발 굵어지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이 모발을 굵어지게끔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부터 접근하지 말고 오늘 가르쳐드릴 방법은 또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자, 이건데 우리 모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발의 굵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약간 단백질이 필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을 섭취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섭취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적인 게 있어서 이 적당량이라는 게 한국인 평균 채소로 드셔야 되는 게 한 20에서 30g 정도 돼요. 그리고 꿀팁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모르시더라고. 김 있죠, 김. 김이 전장에 이렇게 한 장 크게 있잖아요. 김밥 많은 그 김. 그게 한 장에 6g이에요, 단백질이. 거기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많아요. 나도 처음 알았어. 근데 이번에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김이 단백질 함량이 의외로 높아요. 그리고 그 미네랄도 있잖아, 김은. 그래서 걔들을 섭취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럼 김밥도 계란 들어가고 맛살 들어가고 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단백질 많은 식품이었네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조금 있지. 약간 나트륨이 너무 과다하다, 기름에 너무 많이 볶았다. 그 집김밥은 괜찮은데 사 먹는 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바프 찍으려고 막 운동을 했다가 나중에 탈모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보조제의 과한 단백질 섭취량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 DHT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약간 올라가요. 이 상승을 이제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가 시작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그닥 좋지 않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에서 30g 정도가 성인 평균 섭취량이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지켜주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제 섭취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기는 해요. 같이 집에서 먹어줄 수 있는 영양제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비오틴 성분인데 어느 정도 콜라겐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오틴을 먹어줬을 때 좋거든요. 요즘에 매스컴 많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콜라겐은 뭐냐면 비오틴 콜라겐이요. 워낙에 탈모, 그 다음에 모발 이런 쪽에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비오틴이 함유된 그런 콜라겐이 나와요.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은 몸속에 있는 콜라겐하고 합성이 됐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콜라겐이라는 것 자체의 생성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생기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피부의 탄성을 위해서, 진피의 탄성을 위해서 먹어주는 게 콜라겐인데 여기 안에 성분을 비오틴을 같이 먹어주게 되면 진피층이 약간 재생이 되면서 모낭의 모모세포들을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콜라겐은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비오틴만 섭취를 했을 때는 오히려 다 노폐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오틴은 하루에 적정량으로 먹어줘야 되는 양이 있는데 내가 과하게 먹더라도 얘가 필요한 정도만 이제 흡수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노폐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영양제를 만약에 한 5개를 먹고 있어. 여기도 비오틴, 여기도 비오틴 다 있어. 상관없어요. 이만을 먹어도 내가 만약에 몸에 5,000이 필요해요. 그러면 딱 그 양만 쓰고 나머지는 다 노폐물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 이거는 뭐 과하게 먹더라도 알아서 자기네가 마이너스 되는 건 다 노폐물로 나가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발 형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군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비타민 B하고 옆에 위에 숫자 써 있단 말이에요. 뭐 6, 3, 4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먹어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B군은 전체 섭취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피 마사지. 샴푸를 하기 전에 두피 빗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하루에 빗질을 몇 번 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피디님은 혹시 빗질 하루에 몇 번 해요? 빗질을 왜 해요? 그
자꾸 막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인 게 아침에 스타일 만들려고 빗질을 한 거 외에는 빗질을 아예 안 하더라고. 근데 완전 제일 중요해요. 탈모에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올바른 샴푸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빗질. 그래서 두피 마사지가 따로 막 별다르게 어려운 게 없고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마사지 기계들이 기계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진동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수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냥 제일 많이 보는 브러쉬? 이거는 집들마다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 왜냐면 엉키지 말라고 한 번 정도는 빗짓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마사지 하는 법을 살짝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얘네들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가질게요. 빗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두피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근막이라는 게 있어서 자극을 주면 얘네들이 막 움직여서 재생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근막이 붙는 거를 최대한 조금 느리게 갈 수 있게끔 하는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요. 이제 이 빗을 가지고 머리 샴푸를 하기 전에 고개를 숙이셔가지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다 쏠리듯이 그냥 빗질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요 네 마디 있어요. 후두근 요 네 마디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가볍게 그냥 치시는 거예요. 막 머리 나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30번씩, 30번씩.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얘를 해주면 승모근 뭉친 것도 풀리고 뭔가 두드리는 동안 소름이 쫙쫙 돋아요. 절대 여기 두드리시면 안 돼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정수리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이거 안 좋아. 미세혈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머리카락도 보면 제일 빨리 자라는 데가 어디야? 뒤. 여기 우리 네 마디. 여기는 수축 이완을 하면서 자체 혈액순환을 어느 정도 자기네가 막 해줘요. 그래서 성장이 되게 빨라. 근데 탈모가 조금 시작됐다 하신 분들 어디가 제일 많이 안 자라냐면 여기. 왜? 여기는 성장이 좀 늦고 여기는 성장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여기를 좀 내가 잘 두드려주면 여기서 영양분이 위로 조금 올라갈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브러쉬 빗으로 샴푸하기 전에 빗질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드려서 마사지 해주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잘 해줘도 머리카락 빠지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요. 간단하네요. 되게 간단한데 이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조차도 만약에 못하겠다 그럼 탈모로 고민하면 안 돼. 왜냐면 반복되는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뭐 탈모로 고민하지 맙시다. 자, 네 번째는 탈모 방지 샴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 내가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조금 빠진다 하면 제일 처음으로 컨택하는 게 인터넷 검색하시죠. 탈모 전용 샴푸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떤 샴푸가 좋을지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적합한지 그거를 좀 찾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일반 마트에서 파는 데일리 샴푸보다는 적어도 탈모 전용 샴푸를 써주는 게 좋기는 하죠. 일반 샴푸랑 탈모 샴푸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은 탈모 전용 샴푸라는 이 글씨가 박히려면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거기에 적합한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그 네임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샴푸들은 그런 성분들을 안 넣지. 워낙에 고가예요. 그래서 일반 샴푸들은 약간 향이 조금 좋거나 약간 부드러움을 좀 유발한다든지 약간 이런 게 있고 탈모 전용 샴푸 같은 경우는 보면은 탈모에 좋다는 성분들을 전체적으로 넣었지. 근데 이제 이 함량에 따라서 갭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탈모 전용 샴푸들 이렇게 딱 보면 대부분 안 빠지는 성분 중에 하나가 판테놀, 살리실릭, 그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 성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고가냐 저가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성분들이 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성분이 들어가야 약간 탈모 전용 샴푸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걸 써주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모발 굵기 형성하는데. 그리고 탈모 샴푸를 보면 대부분은 모발이 빠지지 않는다로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땀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두피 건강을 살려야 모발도 두꺼워지고 그다음 모발 빠지는 거를 최소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포인트로 잡고서는 샴푸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거는 뭐 100번 얘기해도 100번이 다 의구심이 가는 거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어쨌든 탈모뿐만이 아니고 모든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려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그 호르몬 자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걔가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취약점인 게 이제 모낭이에요. 그래서 모낭을 이제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모발이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조금 막으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긴 하겠죠. 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먹어요. 뭘 먹을까요? 술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각자 개개인마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를 하나 정도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고 약간 적당히. 이거 궁금했는데 음주나 흡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좋은지 하는 좋은 건지. 하는 게 좋죠. 담배가 탈모에 안 좋대.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이 스트레스가 더 내가 강할 것 같아. 그럼 피는 게 맞는 거야. 그 대신 끝까지 다 폈어. 반만 피고 버리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의 스트레스 자기만의 관리를 적정량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손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아니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담배를 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분이 다음번에 와가지고 전보다 양이 더 늘었대. 그렇게까지 피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요. 이거는 내가 피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대놓고 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어른들한테 이 적당이라는 내가 수치를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했던 것보다 양은 조금 줄여가되 약간 적당선을 조금 찾으라는 거지. 오늘 설명해드린 모발이 굵어지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모발이 얇아지는 거를 피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만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그래 최소한의 좀 노력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고민을 하는 수치보다 반 정도는 좀 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가늘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면은 제가 이쪽에 친절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을 한번 하셔가지고 얇아진 것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걸 피해야 되고 어떤 걸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DM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오는데 탈모 쪽으로 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Q&A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